2021년, 2022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NFT를 수집했습니다. 프로필 사진 PFP를 사고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게 중요했죠. 하지만 블러가 등장하면서 이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블러는 NFT를 더 이상 감상의 대상이 아닌 철저한 금융자산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블러가 어떻게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NFTFI, NFT 듬융화라는 트렌드가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리스크까지 가감없이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블러가 쏘아올린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따라가 봅시다. 자, 이 두 이미지를 봐주십시오. 왼쪽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북이, 오른쪽은 빠르게 솟구치는 로켓입니다. 이것이 바로 NFT 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과거, 즉 레거시 에라의 NFT 시장은 거북이 같았습니다. 거래 속도는 느렸고 자산의 성격은 황금성이 매우 낮은 비유동성 자산이었습니다. 내가 산 NFT를 다시 현금화하려면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죠. 이건 마치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는 쇼핑의 행위와 비슷했습니다. 반면 블러가 주도하는 혁명의 시대는 로켓입니다. 핵심은 고빈도 매매입니다. 이제 NFT는 쇼핑의 대상이 아니라 0.1초 단위로 사고 파는 트레이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예술을 사랑하는 컬렉터에서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것.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블러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이 변화를 더 쉽게 건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기존 1등이었던 오픈시가 화려한 진열장이 있는 백화점이라면 블러는 모니터가 가득한 증권거래소입니다. 오픈시의 UI를 떠올려 보세요. 그림이 크게 보이고 아이 쇼핑하기 좋습니다. 주 고객은 일반 대중이었죠. 하지만 수수료는 비쌌고 체결 속도는 답답했습니다. 반면 블러는 다릅니다. 블러의 첫 화면을 보면 그림보다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데이터 중심의 프로 트레이더 터미널입니다. 초기 수수료 제로 전략과 여러 마켓의 매물을 긁어오는 애그리게이터 기능을 통해 블러는 일반 개미가 아닌 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메이커와 고래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즉, 블러는 단순한 마켓플레이스가 아니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터미널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프로들은 왜 블러에 열광했을까요? 바로 압도적인 성능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소총을 줄 것이냐, 기관총을 줄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블러는 경쟁사 대비 10배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바닷가 스위핑, 플로어 스위핑과 배치 매매 기능이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NFT 10개를 사려면 클릭을 10번 하고 서명도 10번 해야 했습니다. 블러에서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바닷가 매물 100개를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0.1초를 다투는 딜러들을 위해 호가창과 실시간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미세한 가격 차이를 노리는 차익 거래자와 플리퍼들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실행 속도를 극대화한 것. 이것이 블러다 단기간에 점유율 1위를 뺏어온 기술적 해자입니다. 하지만 도구만 좋다고 시장이 활성화될까요? NFT 시장의 가장 큰 고질병은 바로 유동성 부족, illiquidity이었습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사줄 사람이 없어서 며칠씩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블러는 이 문제를 아주 공격적으로 해결합니다. 이미지에 보이는 수도꼭지처럼 시장이라는 수조에 자본을 강제로 주입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인위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말이죠. 이 메커니즘 덕분에 대량의 NFT를 보유한 고래들도 이제는 시장 충격 없이 즉시 현금화, 일명 덤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NFT가 수집품에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블러가 유동성을 만든 비법, 바로 비드 투 언 모델입니다. 보통 우리는 물건을 팔겠다고 내놓을 때 보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러는 반대로 사겠다고 호가를 부를 때 토큰을 에어드랍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마법을 부를까요? 유저들은 에어드랍 점수를 따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매수 호가를 촘촘하게 쌓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터운 매수벽이 형성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던질 수 있는 매수 대기 물량이 있으니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죠. 실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도 호가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구조, 인센티브 기반 유동성이 블러 생태계의 핵심 엔진입니다. 블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래소를 장악한 뒤 그들이 론칭한 것은 블렌드라는 대출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P2P 영구 대출입니다. 만기일 없이 유연하게 포지션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BNPL, 즉 선구매 후지불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 1억짜리 NFT를 사기 위해 예전에는 1억 현금이 다 필요했지만 이제는 소액의 계약금만 있으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NFT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단순 거래소를 넘어 대출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수직적 통합,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전략입니다. 금융의 논리를 NFT에 완벽하게 이식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 블러의 혁신을 칭찬했다면 이제부터는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토크노믹스입니다. 블러의 총 공급량은 30억 개입니다. 문제는 이 토큰들이 시장에 풀리는 속도입니다. 블러는 초기 생태계 확장을 위해 공격적인 에어드랍을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투자자와 팀 물량의 락업 해제 일정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형적인 고인플레이션 모델입니다.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 토큰 한 개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프로젝트가 망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일 수도 있다는 점. 이 매도 압력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리스크는 바로 용병 자본의 이탈 가능성입니다. 앞서 설명한 비드2원 모델의 맹점은 유저들이 블러라는 플랫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직 수익률을 쫓아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충성도가 없습니다. 만약 블러 토큰 가격이 하락해서 파밍 수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용병들은 짐을 싸서 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떠날 겁니다. 유동성이 빠지면 거래가 불편해지고 토큰 가격은 더 떨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센티브로 쌓아 올린 유동성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또한 SEC와 같은 규제 당국이 이를 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늘 열려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러의 성적표입니다. 강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이스피드, 압도적인 실행 속도와 UI를 가졌습니다. 둘째, 리퀴디티, 시장에서 가장 깊고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했습니다. 셋째, 프로툴스, 전문 금융도구와 블렌드 프로토콜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약점 또한 치명적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토큰 인플레이션으로 가치 희석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하이 리스크, 용병 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규제 위험입니다. 이 강점과 약점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 최종 판결과 투자 조언을 드립니다. 우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비추천합니다. 높은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은 장기 보유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NFT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 가장 폭발적으로 반응할 베타 플레이 자산으로 매수해 볼 만합니다. 플러스 원. 앞으로 블러를 지켜볼 때 꼭 확인해야 할 액션 아이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가닉 볼륨 체크. 에어드랍을 노린 자전 거래를 뺀 진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생태계 확장. 최근 론칭한 레이어2 블라스트와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확인하십시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DYOR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